어저께 우리가 이제 빛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저번에 강의에 빛이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빛을 가리켜서 양자, 그 포톤이라는 말을 쓰죠. 빛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빛을 보면은 가장 짧은 파장이 감마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엑스레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건 자외선, 파장대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적외선,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빛인데 결국은 에너지가 가장 파장이 짧으니까 에너지가 가장 많습니다. 결국은 빛은 맨 처음에 생성되는 건 감마레이가 생성되지만은 그 컴팩트한 그 태양 속에서 우리 별들 속에서 안에서 빠져나오는데 짧게는 100만 년, 길게는 1000만 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빛은 100만 년 전부터 1000만 년 전에 만드는 빛을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만들어진 빛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빛이 만들어질 때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양성자, 우리가 요거 좀 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이렇게 하나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전자 이렇게 도는 게 기본적인 거 하나인데, 사실상 여기에다가 양성자를 하나 더 집어넣는 거예요. 더 집어넣을 때 이제 빛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했듯이 C12 이렇게 쓴 거는 양성자가 6개, 중성자가 6개의 상태죠. 이렇게 된 상태가, 여기다가 양성자를 갖다 하나 딱 집어넣어 버리면은 양성자가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증가되면 뭐예요? N 숫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N 그러면서 13이 되는 말이에요.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넘어갈 때. 이때 뭐냐면 양성자가 얼마? 7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중성자가 6개로 바뀌죠. 짝이 안 되지만 N 그 다음에 양성자 7개를 갖다 우리가 질소가 되죠. 탄소의 질소로 바뀔 때 이때 뭐냐면 바로 뭐냐면 빛이 나온다. 이게 양성자가 들어갈 때 양성자 하나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빛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때 빛이 생성된다고 저번에 강의를 했잖아요, 다. 이와 같이 이제 이게 돌아가는 사이클이 CNO 사이클, C, 그 다음에 C, N, 이렇게 되죠. O, 이렇게 탄소, N, 이게 돌아가서 양성자 이렇게 구겨놓을 때마다 우주에서 무한한 압력 5천만 도라는 높은 온도 속에 그 속에서 한마디로 하면 원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릴 때 바로 빛이 나온다. 이게 돌아가면서 생기면서 나중에 아까 헬륨이 나오고 결국은 이거 할 때 이제 베타 붕괴 생기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려운 것들이니까 강의를 다 저번 한 걸 다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건 뭐냐면 빛이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 이 별이라는 건 뭐냐면 원소하고 빛의 생성 공장이에요. 한마디 이야기하면. 그게 폭발해가지고 떨궈져 나온 것이 나중에 뭉쳐가지고 지구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지구가 된 거예요. 137억 년 걸쳐서 된 이 역사가 바로 뭐냐면, 바로 뭐냐면 이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갖다 꾸겨 넣고 안 넣고 빼고 베타 붕괴 일으키고 뭐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생성된 우주가 바로 지금의 현재 우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별을 딱 볼 때마다 저건 다 뭐냐? 빛과 원소들 생성 공장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폭발해가지고 나중에 뭐 큰 별, 지구보다 그 태양보다 뭐 10배 이상 된 별들은 또 철 같은 거 만들어내면 여기다 꾸겨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긴 빛이 우리의 생명이요. 여기 생명의 진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 철학적인. 그 빛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갖다 가져다 주냐.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림 거기다 그려준 거. 과연 그 빛이 우리가 넘어왔을 때 이 빛이, 이러한 생성 공장에서 만든 빛이 넘어와서 우리한테 어떻게, 여기도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양성자의 흐름이, 양성자가 하나 수소
플러스 하는 건 양성자예요. 결국 원자 핵이 있는 양성자 하나가 어떻게 흘러가냐. 베타 붕괴하는 건 전자가 나온다면 전자 나오죠. 전자와 양성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그림을 그리고 한번 시작을 하자. 그러니까 식물하고 동물의 관계, 여기 빛이 생겨나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 보시면 똑같아요. 생명 현상에서 자, 이건 뭘 그리는 거냐면요. 거기 하나 그림 준 게 뭐냐면 스트로마, 영어로는 스트로마라고 그러죠. 염록체입니다. 염록체를 이야기하고, 염록체는 이제 세포 속에 있죠. 세포 속에. 왜 식물세포죠. 이게 식물세포. 예. 식물세포에 속하는 건데, 여기다 적어놓으면 안 되겠다. 이거 좀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알고요. 이건 식물세포인데, 식물세포를 보게 되면 왜 세포를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식물세포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 염록체가 어디, 요거에 들어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대부분 한쪽에 이렇게, 식물세포는 두 개로 되어 있죠. 하나는 어양질막이고, 하나는 세포막입니다. 되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 핵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이게 핵 있고, 유전자. 바로 요거 구조는, 요게 우리가 스키마틱하게 그랬지만은, 이런 구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염록체가 이렇게. 이게 가장 큰 건 뭐냐면, 이게 가장 큰 건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액포가 있어요, 액포. 우리 식물이 빳빳하잖아요? 빳빳하단 말이죠. 이건 액포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 예를 들어서 뜨뜻한 물에 데쳐버리면 축 처지죠? 처지게 된 거면 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처진 거예요. 액포가. 요게 바로 뭐냐, 이야기 염록체라고, 요거랑 똑같은 거죠? 염록체. 식물세포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을까요? 식물세포에 미토콘드리아.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도 생산해서 먹어야 되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도 항상 이렇게 내막하고 같이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 있는데, 옆에 하나 그리는 거는 똑같이 우리 미토콘드리아를 그릴 겁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조금 약간 둥글둥글하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이 염록체가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크게 그리는 거거든요. 자, 거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막이란 거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막을 하나를 더 그렸죠, 이렇게.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막은 다 인지질 이중막. 생체의 모든 막은 인지질 이중막. 우리가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 하는 이유도 이 막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 성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예. 인지질 이중막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 외막이죠, 외막. 아우터멤브레인이라는 외막. 예, 이렇게 이 이중막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이중막. 인지질 이중막. 이렇게. 자, 우리가 미토콘드리아하고 이거하고 두 개가 어떻게 되시냐. 자, 그러면 식물 안에 있는 스트로마, 그 염록체 안에 있고, 이건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미토콘드리아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동물세포에 많이 있죠. 세포 하나에 수백에서부터 많게는 수천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왜 서로 이제 이게 공존을 해야 되거든요. 공존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 이게 우리 티라코이드 구조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크게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약간. 이것도 이중막이에요. 틸라코이드막, 이중막. 네, 이런 식으로 겹쳐져 있어요. 팍팍하게 하여튼, 이게
이중막으로 돼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는 뭐가 있냐면 안에 아우터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아우터 멤브레인은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잘라본 모양이니까. 제가 스케마틱 하기 때문에 조금 이거보다는 더 복잡한데, 제가 설명상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덜 굴곡된 거로 그려요. 자, 그럼 이것도 막인데, 이것도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하여튼 막은 다 이중막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막에 대해서 공부도 다 한번 할 겁니다. 이거 인지질 이중막, 항상 인지질 이중막. 인이 붙어 있죠. 이것도 이중막으로. 이렇게. 이건 우리가 매트릭스라는 기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 가운데 막강 공간이 요걸 해서 중요한 막간 공간. 이렇게. 여기가 이제 생명을 우리가 이 안을 탄생시키는 게. 이거 이 안에 스트로마라고 하는 엽록초 안에 들어있는 트라코이드 막의 중요성.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량을 몇 가지 그릴게요. 우리가 생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에너지 공급에 대한 문제. 그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가장 큰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가 들어간 요게 이렇게 3가지 정도. 이건 결국은 단백질인데, 이렇게. 단백질. 똑같습니다. 우리 여기에도 단백질이 이렇게 꽂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린 거는, 물론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거 3가지 단백질만,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계가 들어요. 가장 중요한 기계가 들어간다. 자, 요걸 잘 관찰해야 돼.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자세히 그리지 않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쇠 구멍 같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열쇠 구멍이 반대로 안쪽으로 향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뭘까, 이 구조가? 이게 뭐? 아마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은 우리 생명체가 생명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계가. 엄청난 기계입니다. 한 35억 년 전에 만들어진 기계. 이게 우리가 열쇠 구멍 같은 이 기계. 이게 뭔가. 이게 우리가 가르쳐서 ATP 합성 효소입니다. 이게 만들어진 게 35억 년 됐어요. 이것이 있지 않으면은, 이 ATP 합성 효소가 있지 않으면은, 결의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인산을 에너지를 쓰는데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ATP 합성 효소. 이게 만들어졌던 게 35억 년 전. 우리가, 다세포 출현이 우리가 다세포를 출현한 것이 뭐냐면은 한 20억 년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전에 35억 년 인류의 최초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뭐냐면은 이 ATP 합성효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잘 해서, 요거는 우리가 중요한 이유가, 그러면 ATP 합성효소를 가지고 어떻게 ATP를 만드냐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우주에서는 양성자를 꾸겨 넣으면서 빛을 만들었죠.
그 양성자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되고, 그 양성자를 어떻게 흘러가게 만들어주느냐. 그건 전자의 흐름입니다. 전자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의 흐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야, 여기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들어오면 이제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게. 이제 드디어 이제 빛이 출발한 거예요. 빛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해서 빛에 대한, 이렇게 표현. 여기 좀 알아도, 이렇게 나온 건 여기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빛하고 그래. 식물이 가져가는 건 뭐예요? 식물에 들어가는 거는. 여기 들어간 거, 같이 들어간 게 있잖아요. 여기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 물이 들어가죠, 물이 들어가는 거. 생명수가 드디어 들어가는 거. 네? 생명수, 그게 물을 식물에서 이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잖아요. 물론 양분도 흡수하지만은 중요한 건 물을 흡수해가지고 빛이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의 단백질 한 역할은 뭔가요? 여기에는 물론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다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식물이 하는 일은 여기서 다른 게 아니라 식물이 하는 일은 빛을 통해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전자와 산소를 생산한대요. 우리가 마신 산소를 만든다. 이 복잡한 요게 세 가지의 단백질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끼어져 있는 단백질이 뭐 하냐면은 물을 분해해서 전자하고 양성자하고 산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 세 가지. 그러면서 그것만 아니라, 그러면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서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바깥에서 요거하고 좀 것이 바뀌지, 혼동하기 쉬우니까 제가 이걸 거꾸로 이유 다 있으니까 여기서 들어가면 물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물 들어갔죠. 물이 어떻게 간단히 이야기하면 물이 들어가서 분해가 돼서 뭐가 되냐? 요 빛이 들어가죠. 빛이 들어가서 전자, 양성자, 그 다음에 뭐 산소를 만드는 거예요. 요 과정. 요게 요 단백질에서 만드는 거예요. 너무 작게 돼 있는데. 예. 그럼 요 생긴 전자 가지고, 요 생긴 전자 있죠. 요거 산소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산소는, 요 산소는 이렇게 다 빠져나오게 되죠. 이렇게. 예. 산소가 빠져나와. 여기 우리 대기 중에 산소가 생기는 게 바로 이렇게 생긴다. 이 전자는 뭐냐면 양성자를 가지고 양성자를 움직여줘요. 전자의 힘에 의해서 양성자를 움직여요. 그럼 전자는 여기를 타고, 전자는 이렇게 타고 여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흐름이. 그래 되면서 양성자를 여기 있던 양성자를 일로 집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양성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그 양성자가 여기 버글버글해져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참 그림이 그렇긴 하다. 여기 양성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양성자를 가지고 가동하는 게 펌프예요. 양성자로 이 ATP 삽성에서는 뭐냐면 양성자의 펌프예요, 이게. 펌프. 양성자 펌프. 양성자를 가지고 이 펌프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돌아가면서 ATP가 형성되죠. 이게 좀 복잡하니까 다시 여기다 하나 그립시다. 여기다 다시 이게 그냥 하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양성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이게 터빈 돌듯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뭘 하냐면은 드디어 우리가 필요한 ADP에서 ATP를 만들어요. 인산을 하나 더 붙여줘요.
두 개 있죠. 인산이 두 개 붙어 있는 거. 아데노신 디포스파이트에서 아데노신 트리포스파이트 세 가지의 분자를 붙이는. 이게 펌핑이 돌아가면서 말이에요. 바로 요 기기, 그게 ATP를 만드는 거예요. 요 ATP가 우리 에너지잖아. 생체 에너지는 ATP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체 에너지는 ATP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나온 게 산소가 나오게 되죠. 그게 부산물로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요걸 따로, 제가 요 끝난 다음에 요 따로 요 그림을 그려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서 요게 중요한 거고. 자, 우리 인체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만 이제, 여기 식물이지. 산소 발생했는데, 결국은 또 뭐냐면, 식물에서 또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우리가 이 탄산가스 없애준다고 그러죠? 또 하나 들어가는 큰 흐름이, 뭐가 들어가냐면 CO2가 들어가요. CO2가 들어가요. CO2가 들어가서 큰 회로를 하나 돌아요. 이때 돌 때 이게 쓰게 되죠? 이게 뭐가 나오죠, 이게? 우리가 중요한 포도당이 나오죠, 포도당. 드디어 우리가 이 명반응에서 일어난 에너지를 가지고 뭘 사용하냐면은 바로 포도당을 만드냐. 이걸 우리가 칼빈 사이클이죠. 칼빈 사이클. 칼빈 사이클. 이거 굉장히 복잡한 사이클이에요. 리블로스 뭐 5-포스페이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만들어져 가지고 뭐 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사이클을 거치게 돼서 어쨌든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긴 포도당이 결국은 형성이 되죠. 제가 왜 요걸 중요하면 요걸 우리가 안반응이라고 그러죠. 영양물질. 그 포도당 나오면은 요 포도당을 분해해서 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또 필요로 하니까 그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나 여기서 인체 생체에 일어나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만들어서 여기서 포도당 만들어 주면은 여기에 에너지를 써서 자기도 산단 말이죠. 생물도 똑같아요. 그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도당을 중심으로 해서 온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포도당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포도당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사이클이 돌아가게 돼요. 여기는 포도당이 일어나는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당이라고 그러죠. 포도당이. 이게 오르게 되면은 들어가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거는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피루부산을 만들게 돼요. 영어로 쓰면 파이루베이트라고 해서. 그런데 요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시트루산은 HTC 회로가 형성이 되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회로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TCA 회로라고 하는 회로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TC 회로에서 생기는 게 뭐냐? 부산물이 물론 복잡한 과정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은 나중에 공부하고 싶으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CO2. 그러니까 호할 때 우리가 흐할 때 탄산가스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출발하는 TC 회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것도 참 이거 나오게 되는데 이걸 설명 안 해줄 수 없는 이유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디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에 나오는데 이것에 의해서 이제 이 회로가 돌아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어쨌든 좀 어렵지만은 이러한 중요한 거 나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간 산소, 우리가 필요한 이 산소가 과연 그럼 어떻게 들어가서 이 산소가 만들어지냐, 이게.
이야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어디서 쓰여지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좀 어렵더라도 구조를, 설명, NADH라고 하는 그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전자전달 시스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빠진 게 전자전달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일렉트로닉 트랜스포트 체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자전달 시스템인데, 인체는 똑같아요. 이 전자전달 시스템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밖에서 이렇게 흐름이고, 이거는 거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름이, 안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게 되면 여기 복잡한 거게 되고, 그럼 우리가 마신 산소는 어디다 사용되냐, 이 산소가. 산소의 용도를 알아야지 이 순환의 고리가 맞춰진단 말이에요. 순환의 고리가 맞춰지게 되고, 그 순환의 고리를 다 보게 되면, 이게 서로 공존하고 있다는 세상을 알 수 있게 되죠. 결국에는 전자의 흐름과 양성자의 흐름이 바로 뭐냐면은, 이 생명의 실체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NADH가 빠져나오면서 사실상 전자가 탄생, 그 전자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이게 좀 복잡해도 NADH가 이렇게, NADH가 바뀌면서 NAD 플러스 H 플러스 두 개의 양성자, 전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복잡한데, 이 두 개의 전자가 이 양성자가 있잖아요. 이걸 또 퍼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전자가 들어가서,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일렉트론이 들어가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TC 사이클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호흡할 때, 확 내뿜을 때 CO2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NADH라는 물질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이같이 전자가 나오는 거예요, 전자. 나온 전자하고 양성자를 어디로? 여기 있던 전자가 오면서 양쪽으로 펌프해버린다. 이 전자는 역할은 양성자를 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양성자가 일로 빠져나가게 되죠. 여기가 양성자가 버글버글해지는 거예요. 맞으면. 여기는 어디? 티라코이드 안에 있는, 티라코이드 구조 안에 있는, 여기가 양성자가 맞은데, 여기는 막간 공간이라는 데서 양성자가 맞아요.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펌핑해, 똑같잖아요. 펌핑하게 되죠. 펌핑하게 되면 이 기계가 돌아서 결국에서 뭐가 나오냐. ADP에서 ATP로 나옵니다. 이게 형성이 되죠. 자, 그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이제 세포 안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나와가지고 결국은 우리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산소가 어디 있어요? 산소가. 들어만 있는 산소가 이 안으로 이용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힘이 다 빠진 전자가 있어요. 힘이. 그 뭐냐면은 이때는 태양빛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 포도당에 있는 전자는 힘이 넘치는 전자예요. 그러면 이거 돌고 나온 전자는 힘이 빠진 놈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전자와 여기 양성자가 많잖아요. 예? 결국에서는 여기 나온 전자하고 양성자하고 산소하고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지냐? 물이 만들어요. 물이. 결국에 가서는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물이. 예?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여기 물이. 예? 그러면 우리가 순환의 고리를 맞출 수가 있죠? 자, 한번 맞춰볼까요? 물이 탄생한 물이 결국은 이렇게 넘어가서 이리로 왔다.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나온, 만들어 나온 뭐예요? 만들어 나온 산소가 이리로 들어갔죠. 이리로 들어가서 여기 산소가 오토라게 하면서 이거 만들어진 산소가 또 이리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고리가 형성이 되죠? 물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포도당은 이리로 와서
그 고리는 또 어떻게 CO2 넣어주다 이리로 들어오죠. 이렇게. 그러면 산소의 고리가 생명의 고리가 완성이 되죠. 네? 일순환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보고 이게 지금 선생님 등에 가려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자, 이 부분이 좀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데. 자, 시작했죠. 빛은 생명이란 말이죠. 우리 생명이. 빛이 여기 들어와서 물하고 같이 들어오는 물이. 물이 들어오죠. 물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 안에 우리가 말하는 스트로마 구조 안에서 벌어지게 되면 뭐냐면 물을 빛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물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망간회로 있고 이제 이렇게 전자가 빼서 나오죠. 하여튼 거기에 빛에 의해서 전자, 양성자, 산소로 분해됩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변해서 물에서 산소가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물에서 산소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빛에 의해서 산소, 생명이 나온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산소. 지금 얘는 이제 염록체예요. 이건 염록체. 네, 염록체. 우리 염록체도 여기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그러면 전자하고 양성자가 남는단 말이죠. 전자는 뭐냐면 전자는 거기를 이 회로를 돌면서 양성자를 펌핑해 주는 데 쓴다고 해요. 서로 같이 움직여주면서 뭐 하냐? 펌핑 하는 데 목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자를, 여기 있던 양성자를 어디다 주면 여기다 펌핑해 주는 게 전자가 해준다. 그럼 여기가 양성자가 많아질 거예요. 밀도가 높아지면은 그 펌프를 돌린단 말이에요. 돌려져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ATP가 나옵니다.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너지, 빠져나온 에너지를 가지고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티라코이드 구조라고 해요. 그럼 염록체 안에 있는 구조예요. 이게 요 안에 포도당도 이 안에서 만들어진다. 이 안에서. 예. 아니 이 안에서 나와서 요건 포도당은 나와서 만들어지는데 이 포도당에 기본적으로 나온 것은 나중에 이제 구조가 복잡해요. 이게 나중에 켈빈 회로를 흘러야 된단 말이죠. 켈빈 회로가 안 반응에 의해서 포도당을 만들려면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설명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는 어렵고, 이건 어렵고, 이 구조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에너지는 여기 들어가죠, 당연히. 쓰려면 ATP 만들어서 여기다 쓴단 말이죠. 예? 여기다 써가지고 돌아와서 포도당을 만든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왜냐면 이 구조가 복잡해서 이거는 잘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설명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켈빈회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어쨌든 포도당이라는 영양물질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이클은 설명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양성자가 안으로 흘러서 터빈이 돌려서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를 가지고 켈빈 회로를 돌려서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 ATP가 들어가서 ADP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복잡한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는 NADH라고 되는 NADPH라는 것이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를 가지고선 또 이거 연결되어 있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이걸 에너지 여기 맞는 에너지 뭘 쓰냐? 이 에너지는 켈빈 회로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예요. 돌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포도당을 만들게 되고 그 포도당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오게 되죠. 이 포도당으로 만든 것이 나중엔 이건 이제 6탄당이라고 하는데 이거 3탄당인 피루분산이 됩니다. 피루분산이 돼서 시트르산 회로, TCA 회로를 거치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탄산가스가 나옵니다. 탄산가스는 이리로 들어가서 영양분을 또 만드는 사이클이 형성돼 이렇게. 그렇죠? 사이클이 형성되죠? 그러면 여긴 또 뭐냐면 탄산가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NADH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NADH는 뭐냐면은 양성자와 이걸 바뀐단 말이죠. 어디서 하냐? 여기 있는 단백질이 하는 거예요. 이 단백질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분해가 되면은 양성자하고 전자가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여기에 있는 양성자를 이리로 퍼옮긴단 말이에요. 막간 공간으로 퍼올려서 막간 공간에서 터빈을 또 돌리는 거예요. 터빈을 또 돌리죠. 돌리게 돼서 ATP를 만듭니다. ATP는
이게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포화가 생겨 있다고. 그걸 통해서 세포 이렇게 안으로 나오면 이게 바깥으로 나와서 여기에 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ATP는 이 안에서 사용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건 자기 세포 내에서 사용하게 된다. 이게 사람은 이게 없으니까 이것만 여기서 가져온 포도당 가지고서는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나머지 쓰레기는 어떻게 되냐? 나머지 문제되는 건 이렇게 전자가 문제되는 거, 그 다음에 양성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양성자가 들어온 우리 호흡에서 흡수한 산소 가지고 이 산소 가지고 모아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나무를 많이 심어야겠네요. 어쨌든. 어쨌든 나무도 중요하죠. 중요하고 결국에서는 이 안에서는 이 회로가 그냥 자동으로 흐르죠. 사람은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먹어가지고 이렇게 오지만은 이 안에서는 이 회로가 그냥 그대로 같이 흘러요. 물이 생기잖아요. 물이. 우리 곰이 동면을 하잖아요. 동면한 동물 뭐가 중요해요? 동면 왜 가능할까요? 특히 곰 같은 건 포유리니까 물 마실 때는 깼다가 물 마시고 와서 또 잘까요? 아니잖아요. 자시잖아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살수 있어요. TCL을 보여줘서 물이 나오잖아요. 이거 안 생기면 여기서 호흡해서 물이 안 생기면은 못 산다. 똑같아요. 동물도 동면이 가능한 이유가 곰이 동면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TCL 회 사이클 돌면서 물을 만들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곰이 연어 막 먹어가지고 살을 이렇게 찌우잖아요. 여기는 제가 얘기한 이 피루부산 들어가는 건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티엑시드라는 지방산이 들어가요. 지방산도 똑같이 피루부산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곰이 나올 때면 쑥 줄잖아요. 쑥 준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을 꼭 해. 곰이 왜 살까? 그 피루부산 돌면서 탄산가스 나오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온 것들이 합쳐져서 물을 만들더라. 그래서 생명의 구조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이 ATP 합성 요소가 우리 동물의 미토콘드리아 되게 몇 개 정도 꽂아 있을까요? 한 3만 개 정도 꽂아, 3만 개. 그 조그만 미토콘드리아 크기가 긴 쪽이 1에서 2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긴 쪽이. 짧은 쪽이 0.1에서 0.5 마이크로미터. 이 작은데 이게 3만 개가 꽂혀요. 3만 개가. 이 기계가 3만 개가 꽂아요. 하나만 그려놓은 건데 3만 개가 꽂아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사람들이 물을 쫙 빼고 물 쫙 빼고 무게를 갖다 딱 재서 바로 딱 잘랐더니 미토콘드리아 무게하고 똑같더라고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수십 개에서부터 수천 개까지 있습니다. 수천 개.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면은 이 세포를 가지고 잘라서 현미경 보면 그 안에 버벅버벅 미토콘드리아예요. 에너지 없이는 뭐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만들어지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나니까 뭐 세포 안에 막 미토콘드리아 하나가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버글버글 공장이 버글버글 하는 소리에 버글버글 해가지고 그냥 막 ATP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에너지 가지고 세포 분열도 하고 뭐 뭐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고 모든 에너지가 다 이걸로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없이는 설명. 결국에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해서 생명이 빛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빛이 탄생해서 이걸 만들어서 결국은 양성자와 전자의 흐름에 의해서 우리의 중요한 에너지를 만든단 말이죠. 이제 알겠죠? 우리 에너지가 빛에서부터 탄생하는 이유. 그래서 바로 빛이 생명이요, 진리라는 소리예요. 그게 한마디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좀 알고 또 철학적인 것도 우리가 같이 아는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왜 그러면 양성자하고 전자가 우리 전체 흐름이라고 보면 우리 철학도 마찬가지. 똑같이 초파동과 초입자가 생명의 기본적인 타이틀입니다. 이것을 움직이는 힘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초파동과 초입자가 하는 일입니다. 파동과 입자이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배웠듯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면서 하나의 어떤 운동의 사이클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서는 우리 의식의 탄생까지도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 이걸 마치기로 하겠습니다.